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보이콧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강원도에 세워지는 차이나타운의 규모가 너무 크고요. 이것은 그 최문순 씨가 홍석현 씨가 믿는 원불교를 같이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지금 홍석현 씨가 지나치게 친중적이고 중국 자본을 너무 많이 받아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나타운을 적극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거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지금 선거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기는 뭐 민간 자본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무섭죠. 민간 자본이라는 것이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당이라고 그러는 이 더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선거 유세에도 화교도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중국인 출신들의 표심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의 그 문화 공정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여당이라는 데서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표가 얻어질 수가 없죠. 표를 주지 마시오라는데 어떻게 표가 갑니까?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야당 쪽도 오세훈 쪽 보세요. 이 사람 글로벌리스트잖아요. 뭐 MB랑 뭐 친하다 이런 경우도 이게 글로벌리스트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네, 나는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고 또 유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찍히죠. 아이고, 그래서 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회에 국민과 나라를 생각지 않는 정치인들 중에서 뽑으라고요? 그럼 누구를 뽑겠습니까? 결국은 여야 모두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 안 한다. 그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완전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신들을 차리겠죠. 정치인들도. 아니 어떻게 된 게 국민과 국가를 생각지 않는 일을 하면서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그럽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라야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한국의 빙상 선수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중국 선수로 만들고 이게 첫째 안 되는 거고요. 김치 삼계탕뿐 아니라 요즘은 무슨 태권도까지 중국 거라고 주장을 하지를 않나. 한국 연예계를 매점 매수해가지고 양현석 같이 머리가 빈 사람을 이용해서 그 철인왕후, 조선 구마사, 또 설강화까지 지금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연예계를 완전히 매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친중 정치인을 꼬드겨가지고 차이나타운을 대대적으로 짓는 이 중국.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나라를 지켜야죠. 그리고 국민의 그 미래를 생각해서 베이징 올림픽은 적극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쿄 올림픽에 거기 방사능 음식을 일부러 먹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일본에서 발표했냐면 도쿄 그 주지사인가 그 여자가 그래 그거 무효로 할게 음식은 갖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반드시 보이콧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사회운동, 정치운동이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설강화라는 말 자체가 이게 상당히 중국
한자어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꽃이라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덜컥 거기 태클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을 한글로 운영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동양방송 홍석현 씨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이게 인권 문제지 뭡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인권,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강화는 말씀드렸듯이 양현석이라는 머리 팅팅 빈 사람이 무슨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그러지만 54억 원이나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겁니까? 그래서 중국 눈치를 보고 이것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양매스컴을 쥐고 있는 홍석현 씨, JTBC에서 에다가 텐센트가 1,000억 원이나 자금을 투자를 한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의 그 콘텐츠들이 완전히 사그러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대만에다가 해보니까 이게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중공이 한국 그 컨텐츠들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중국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좋겠어요? 아니 이거 완전히 매국노들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제적으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티벳이나 위구르 같이 그 주변국 사람들을 중국 당국에서 그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있잖아요. 그 여성들에 대한 인권 문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뭐 애들을 갖다가 무슨 노동을 시킨다거나 또 그뿐 아니라 뭐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다거나 여자들은 임신을 안 시킨다거나 뭐 일부러 뭘 해가지고 그 장기를 꺼낸다거나 저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인권 문제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있어요.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이것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타이완을 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타이완을 공격하겠다. 이게 이제 저들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럽니다. 타이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롱 레인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숏 레인지가 아니라 롱 레인지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타이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국 그런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반응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수반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국가가 존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중공한테 먹혀가지고 계속 그 중공 시스템, 그 안면 인식이라든가 각종 인권이 진짜 속으로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거야, 뭐야? 이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김치 공정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막 색깔 입혀가지고 파 같은 거 수출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토마토도 색깔 입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앞장선 사람이 빌 게이츠죠. 문재인과 친한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테크노크라시라고 그러네요. 글로벌리스트 테크노크라시 늘 면면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걸 딜릿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까지도 삭제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쥐고 인구 축소를 하겠다, 그 테크놀로지로 그 인권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시는지 몰라도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완전 민주당계의 아주 강성이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과 연관해서 일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돌아가신 분인데 톰 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권위원회를 하고 일으켜서 하고 있던 사람이 지금은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그 위원회가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초당적인 기구라고 그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톰 렌토스라는 사람을 제가 설명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남북 간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어야지. 그럼 북한을 자꾸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쟁을 방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도 이거는 살포 금지법이 맞죠. 이거는 무슨 무기를 쓰는 거랑 같은 건데요. 근데 이 산토스라는 사람 이렇게 생긴 분인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쪽에서 그 굉장히 그 진보적인 정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인권위원회를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도 않지만 그 이름이 남고 자금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해서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들춰봤더니 소로스가 펀딩을 많이 했고 오바마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소로스는 자금줄이잖아요. 민주당의 자금줄. 그렇게 해서 이게 힐러리 그쪽뿐 아니라 이렇게 톰 렌터스라는 사람이 딱 명시돼 있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해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쭉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요. 이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존 캐리까지 이렇게 민주당계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바로 렌토스의 주변 인물들입니다. 렌토스가 제일 중시하는 게 바로 동성애자의 합법화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왜 그렇게 중시를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탄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무슨 인류애를 위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냔 말이죠. 성소수자라는 게 한국에서는 0.1%밖에 안 돼요. 인구 비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그리고 총 갖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소로스라는 인물은 로스차일드 영국계 자본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소로스가 그것을 하나의 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로스차일드 자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자본력이 바로 렌토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로스는 지금 미얀마 사태도 적극적으로 일으킨 거잖아요. 한국의 촛불운동도 소로스가 일으켜서 자금력을 댄 거죠. DJ 때 가까이 지냈고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많은 분들은 너무 그 주류 언론 방송만 봅니다. TV를 끄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는 조지 부시와도 한 서클에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골 바가지 해골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냐? 그것은 세계 단일화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의 영국 왕실의 돈을 어마무시한 돈이 있다고 그러죠. 그 돈을 관리한 것도 소로스죠. 로스차일드 그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의 민주당 쪽 사람인 김동석을 이용해가지고 렌토스 위원회를 내세워서 대북 압박을 위한 그 전단살포 금지법을 없애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중국이 그 동북공정을 할 텐데 전 사실 북한의 핵도 쓰지만 않고 방어무기라면 그냥 냅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만 보세요. 롱 레인지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북한이 부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기라는 건 그 방어 무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공격 무기보다. 근데 이제 이 그 테크노크라시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재미난 그런 만화 같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답니다. 점차적으로 디클라인이죠. 그 위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는 전화 때르릉 해가지고 레이시즘이야 레이시즘 쪽으로 가 이렇게 오더를 내렸다고 그럽니다. 참 웃지 못할 사실이 이렇게 배후에는 일어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크 건 그런 것을 따라가서 반드시 그 정치운동 겸 사회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